네, 안녕하세요. 무역실무 강사 최주호입니다. 오늘 카페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이 BL과 관련된 질문은 카페에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후에도 계속 이러한 내용들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질문을 읽어보면 BL이 to 오다로 발행 SWB 이게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BL이 무엇이고 to order라는 말은 무엇이고 SWB는 뭐냐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보면 질문하신 분이 BL과 CWB의 차이점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우리가 이 화주가 있고 운송인이 있죠. 무역회사는 일반적으로 포워더한테 운송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포워더를 우리가 운송인이라 그러고 이 화주를 무역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출자인 화주가 포워더한테 시먼트 부킹을 하고 그 이후에 화물이 선적이 되면은 운송 서류라는 것을 포워더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포워더가 발행하는 운송 서류를 우리가 하우스라고 붙이죠. 자, 이 운송 서류는 BL과 화물 운송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운송 서류가 BL과 화물 운송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화물 운송장을 영어로 웨이빌이라고 합니다. 앞에 에어가 붙으면 항공 화물 운송장, 에어웨이빌, 해상이 붙으면 해상 화물 운송장, 씨웨이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에서 얘기하는 BL은 실무에서는 OBL이라고 해요. 자, 실무자들이 OBL이라고 하면은 그 뜻은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이 뭐냐? BL을 소지한 자가 BL상의 화물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업무를 할 때 BL을 포워드로부터 수출자가 받으면요. 이미 그 물건은 선박에 선적이 돼서 우리나라 땅을 떠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BL을 한국의 수출자인 쉬퍼가 소지하고 있으면요. 그 BL상의 주인은 BL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의 쉬퍼입니다. 그 물건이 어디에 있든 누구도 쉬퍼의 허락 없이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L이라는 것은 이론에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OBL이라고 불러요. 즉 OBL을 소지한 자가 화물의 주인이다. 즉 소유권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화물 운송장은 영어로 웨이빌이라고 하는데 이 화물 운송장은요. 서런더 처리가 된 겁니다. 서런더라는 것은 화물의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OBL이 발행이 되면은요, shi퍼가 가지고 있는 화물의 소유권을 목적항에 도착한 화물을 찾는 컨사이니한테 이전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shi퍼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상태의 OBL을 shi퍼가 컨사이니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업무가 추가됩니다. 근데 웨이빌은 서런더가 됐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전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물류 업무를 할 때는요. 화물의 소유권과 목적항에서 물건을 찾는 자가 가지는 권리를 각각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OBL이 발행이 되면은 화물의 소유권이 살아있고 컨사인으로서 권리도 있습니다. 이 컨사인으로서 권리가 목적항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컨사이니가 물건을 찾으려면요. OBL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슈퍼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운송인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사이니가 목적국에서 물건을 찾을 때 소유권이 포기되지 않은 건은 OBL이 슈퍼로부터 컨사이니한테 전달이 되고 컨사이니가 그 OBL을 포워드한테 제시를 해줘야지만 화물을 그 반출을 해주는 카고 릴리즈 해주는 포워더가
소유권이 살아있는 건인데 쉬퍼, 최초의 화물 소유권자인 쉬퍼가 컨사이니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그 컨사이니가 목적항에서 도착한 물건에 대한 운송비를 결제했다. 그럼 당연히 포워더는 카고를 릴리즈 해주는 거죠. 카고를 릴리즈하기 위해서는 DO라는 이 화물 운송 지시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죠? 근데 화물 운송장, 즉 서런더된 뭐 에어웨이빌이라든지 스웨이빌이 발행된 경우에는요, 소유권자가 없죠. 컨사이니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런더 처리된 스웨이빌이라든지 에어웨이빌이 발행된 경우는 수입지에서 그 DO를 내주는 수입지 보세구역에서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서 DO를 발행을 해주는 이 운송인이 소유권이 슈퍼로부터 컨사이니한테 이전됐다는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컨사이니가 운송비를 결제했는지, 그리고 이 웨이빌상에 컨사이니 스펠링과 그 카고 릴리즈 요청을 하는 회사의 이름이 그 스펠링이 동일한지 이런 것만 봅니다. 그죠? 어쨌든 수출지에서 수출자가 포워더한테 물건 실어줘. 그러면은 배에 물건이 실리거든요. 그 배에 물건이 실리고 나서 shippers 포워더한테 야, 물건이 배에 실렸으니까 운송 서류를 줘라 라고 할 때 shipper는 양자택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상에서 유가증권 상태의 BL을 발행을 해줄지, BL을 발행 요청할지, 나는 소유권을 가지고 갈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서런더 처리된 웨이비를 요청을 할지, 양자택일이 됩니다. 해상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 웨이빌은 서런더가 됐기 때문에 웨이빌의 컨사이니는 무조건 김영식입니다. 웨이빌이 발행될 때부터 목적국에서 물건을 찾는 회사의 이름이 기명이 돼서 발행이 됩니다. 근데 유가증권, 즉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이 BL, 실무에서 OBL이라고 하는 이 BL은 컨사이니가요, 기명식으로 발행이 될 수도 있고 지시식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자, 기명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BL이 발행될 때부터 목적국에서 물건을 찾는 자의 상호를 기재해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시식이라는 것은요, 수출지에서 물건이 발행이 될 때 컨사이니가 아직 확실하지 않는 겁니다. 컨사이니를 기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컨사이니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식은 BL의 컨사이니를 to order 혹은 to order of shipper 혹은 뭐 to order of 신용장 개설은행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유가증권 상태의 BL, OBL이 발행이 되면은 기명식 혹은 지시식을 지시식 혹은 기명식으로 발행을 할지도 이 시퍼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기명식으로 발행이 됐다. 자, 기명식은 BL의 컨사이니가 이렇게 as trade hub 이렇게 기명이 돼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포트 오브 디스차지인 부산 코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FCL이면은 CY에 반입이 돼 있을 거고 LCL이면은 부산 항구에 있는 CFS에 보관이 될 겁니다. CY라든지 CFS라는 보세구역에 보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BL의 컨사이니가 포워더한테, 수입지의 포워더한테, 이 BL을 보시면 여기에 포워딩 에이전트 해서 ABB 글로벌 포워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수입지에 있는 포워더 정보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사이니가 수입지에 있는 포워더한테 내가 컨사이니다 봐라. BL상의 컨사이니의 스펠링과 나의 이름이 동일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운송비를 결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카고를 릴리즈 해줘라. 보세구역에 있는 카고를 반출을 해달라. 라고 하면서 포워더한테, 수입지 포워더한테 BL상의 컨사이니가 요청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운송비가 결제가 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화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내륙 운송까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장소가 뭐 대구 공장이다. 그럼 대구 공장이 Final Destination, 착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OBL이 발행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그러면 포워더는
BL상의 컨사이니가 운송비를 결제했다는 것만으로 DO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카고를 릴리즈하기 위한 기초 서류인 화물인도 지시서 Delivery Order, DO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시퍼로부터 컨사이니한테 이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포워더가 얘기합니다. 컨사이니한테 시퍼로부터 받은 OBL을 포워더 우리한테 제시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OBL, 유가증권 상태의 OBL이 수출지에서 발행이 됐으면은 그 OBL이 목적국에 있는 컨사이니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컨사이니가 그 BL을 다시 포워더한테 제시를 하고 운송비를 결제해야지만 DO가 발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처럼 유가증권 상태의 BL은 컨사이니가 투오다로 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시식이죠. 근데 서런더 된 것은 C웨이빌, 에어웨이빌은 무조건 김영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은 투오더 오브 쉬퍼. 쉬퍼의 지시에 의해서 컨사이니가 나중에 결정이 될 거다. 발행될 당시에는 컨사이니를 기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쉬퍼인 카스톤이라는 회사가 화물의 최초 소유권자예요. 그리고 목적국인 부산에, 목적항인 부산에서 물건을 찾는 자는 삼성이라는 회사인데 카스톤이 삼성이라는 회사한테 이 BL을 전달합니다. 그럼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카스톤으로부터 삼성한테. 그렇다고 해서 컨사이니로서 권리, 목적국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BL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쉬퍼가 배설을 해서 그 BL을 그대로 삼성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컨사이니로서 권리까지 이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BL 뒷면에 배설을 하는 경우는 컨사이니가 지시식으로 발행이 된 유가증권인 경우에만 그렇게 발행을 합니다. 이거를 이론에서는 유통가능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OBL, 선화증권이 발행이 됐는데 컨사이니가 김영식이다. 그러면 배설을 하지 않습니다. 쉬퍼는요. 김영이 돼 있으니까요. 애초 발행될 때부터. 이거를 우리가 비유통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즉 김영식은 비유통선화증권, 지시식은 유통가능선화증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영식은 배설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지시식은 지시인의 to 오다 뒤에 있는 지시인의 배서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배서라고 하면 명판 직인을 BL 뒷면에 날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BL의 컨사이니가, 에어웨이빌의 컨사이니가, C웨이빌의 컨사이니가 김영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배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어웨이빌이 발행됐는데 에어웨이빌의 컨사이니가 우리은행이다. 그럼 우리은행의 배서가 된 에어웨이빌을 삼성이라는 수입자가 인수를 해야지만 물건을 찾는 거죠. 그죠? 김영식임에도 불구하고 배설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김영식으로 웨이빌이 발행이 됐는데 C웨이빌이 발행됐는데 컨사이니가 지시식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런더 된 것은 무조건 김영식으로 밖에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으로서 이 BL, OBL만 김영식, 지시식,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서런덜드 BL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BL에 보면은 서런덜드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거. 그거는 김영식 유가증권을 발행해놓고 시퍼가 그 BL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퍼가 소유권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나서 선적이 된 상태에서 컨사이니가 결제를 해주면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BL을 서류봉투에 넣어서 특송으로 수입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서류봉투에 넣어서 소유권 BL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온보드 되기 전에 온보드 되고 나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가다가 컨사이니로부터 커머셜 인보이스 총액을 결제받으면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자체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BL을 발행한 포워더가 그 BL을 쉬퍼로부터 다시 회수를 해서 그 BL에다가 서런덜드라는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물의 소유권과 컨사이니로서 개념이 같이 가다가 소유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컨사이니가 운송비용을 결제하면 DO가 나가는 거예요. 카고 릴리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공은 무조건
웨이빌밖에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항공에서는 유가증권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무에서는 항공권에서 이 에어웨이비를 BL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실무자들이 이게 BL이다 그러면은 서런더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OBL이다 유가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유가증권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유가증권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C-웨이빌이 발행이 되면은요,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포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shiper가 이메일로 C-웨이빌을 스캔을 해서 컨사인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컨사인이가 운송명을 결제하면 여기서 DO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DO가 발행이 되면서 BL상의 컨사인이가 포워더한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지정을 하면서 내륙 운송까지 의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유가증권 BL이 발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해야 되죠. 그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작업을 하지 않고 소유권을 가지고 가다가 서런더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 즉 BL을 특송 서류 봉투에 넣어서 DHL로 shiper가 컨사인한테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shipping 어드바이스는 이메일로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죠? 스캔을 해서 이메일로 shipping 어드바이스 하고, 이 OBL은 특송으로 컨사인한테 전달합니다. 컨사인이는 운송비 결제와 함께 BL을 포워더한테 제시를 해야지만 DO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볼게요. 질문의 제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BL이 투오더로 발행, SWB. 질문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SWB는 무조건 김영식으로밖에 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BL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BL이 유가증권이다. 그러면은 투오더로 발행될 수 있죠. 자, 수입자로서 항상 C-웨이비를 받아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포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특성으로 이 OBL 자체를 슈퍼로부터 컨사이니가 수입자가 전달받은 일은 없을 거예요. C-웨이빌로만 거래를 했으니까. shipping 어드바이스로만 C-웨이빌 받아서 운송비 결제하고 DO가 나갔을 겁니다. 자, 포워더가 투오더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C-웨이빌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김영식으로밖에 발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C-웨이빌로 발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죠. 글 자체가. 그죠? 자, 어쨌든 이게 이 유가증권이 발행된 건지 C-웨이빌이 발행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품이 인도된다는 거. 목적항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 물건이 컨사이니가 원하는 착지로 반출이 되기 위해서는 DO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DO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이 컨사이니가 운송비를 결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OBL일 거는 shiper로부터 컨사이니가 OBL을 인수해서 포워더한테 OBL까지 전달해야지만 DO가 발행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품 인도 시 BL에 회사 도장을 찍어서 여기서 이제 선사로 하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저는 포워드로 갈게요. 포워드에게 제출을 해야 되느냐? 물품 인도 시 BL에 회사 도장을 찍어서 포워드에게 제출해야 되느냐? 자, 김영식 같은 경우에는 C-웨이빌이 발행됐을 때 김영식입니다. 컨사이니가 삼성입니다. 자, 삼성이 C-웨이빌을 이메일로 전달을 shiper로부터 받고 C-웨이빌에 삼성이라는 회사 명판을 찍어서 포워드한테 전달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대로 그 운송비용을 결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상태의 BL이 발행됐습니다. BL의 컨사이니가 삼성입니다. 자, shiper로부터 컨사이니가 BL을 넘겨받았습니다. 역시 컨사이니가 배설을 하지 않고 포워더한테 BL만 제시하고 운송비 결제하면 DO가 나갑니다. 이 다 김영식 컨사이니가 삼성이라는 회사 김영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삼성이라는 회사는 배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BL의 컨사이니가 투오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shiper에 배서가 된 BL을 shiper로부터 삼성이 전달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유권 이전과 컨사이니로서 권리 이전이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shiper에 배서가 된 BL을 삼성이 포워드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삼성이 배설을 또 한 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shiper에 배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BL의 consign가 to order of 우리은행이다. 그럼 우리은행에 배서가 된 BL을 삼성이 인수를 해서 포워드한테 전달을 해야지만 DO가 나가는 거죠. 그죠? 자,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운송 서류 관련된 질문 자체는 굉장히 빈번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질문이 올라오면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